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워낙에 이제 그 뭐 이혼도 많고 네. OECD 국가 중에 뭐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앞에서는 뭐야 남편 뭐 아내 이런 것도 없고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아 이거 재밌다. 남의 편이었구나. 네, 그죠. 그러니까 야. 동관계 확실해야지. 네. 아무튼 뭐 재산 상속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뭐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뭐 부모 자식 형제도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 기사로도 많이 나죠. 네, 뭐 네. 경기 침체가 되고 뭐 고용도 불안하고 하니까 캥거루 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계속 이제 아들이 그 뭐라고 해 그 아버지나 엄마한테 이제 업혀가는 네, 나이가 막 얹혀서 살 수밖에 뭐 없는 마흔이고 네. 막 이런데 심지어 쉰인데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대요. 뭐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뭐 아들을 같이 데리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재산 분쟁으로 결국 이어지죠. 사실은 이제 상속재산 음. 분할 청구 접수 이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네, 예전에는 아유 무슨 가족끼리 그냥 안 주면 말지 이랬었잖아요. 네네. 요즘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 음. 2008년도에는 279건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으로 접수가 됐었었는데 네, 2016년도에는 1223건으로 훌쩍 됐네요. 8년 동안에 4.4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상당히 이런 게 많고요. 요즘은 유류분 소송이 더 많아요. 유류분 소송이라 함은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 같은 거는 내가 그냥 내 돈을 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바뀌었지만 아버지들이 아들들한테만 주는 거야. 여전히요? 여전히. 그리고 내가 돌아가실 때 주지 않아. 미리미리 줘. 그냥 막.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네. 또 돈도 미리미리 주고 그러면 결국 돌아가실 때 보면은 상속이라고 해서 딱 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상속재산이 없나?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한테는 다 이미 다 나눠주고 네. 나한테는 찌끄러기 갖고 나눠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럴 때에는 예.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 지분의 2분의 2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죠. 유류분 청구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그러니까, 것에 대한 네. 법적으로 이 정도로 인정해준다라는 게 이제 유류분인 그러니까 거죠. 아버지가 큰 아들만 예뻐서 살아생전에 줬어도 그랬다 하더라도 내 상속 지분을 침해한다라는 걸 알고 줬으면 뺏어올 수 있는 거야. 일종의 권리지 내 권리. 내 권리 찾기 운동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상속 지분보다 2분의 1 정도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전혀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얄밉다. 나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굉장히 또 막 급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언론이나 또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회자되면서 내 권리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렇죠. 그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형제간에 좀 다툼도 생기고 하면서 아예 법적인 해결로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이게 막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막 있어요. 폐륜 범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존속살인. 돈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을 좀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말로 하기 정말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폐륜 범죄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안 걸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 걸리면은 자기가 다 상속 받겠지. 근데 걸리면 자기 못 가져가요.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자기가 상속받을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경우에는 상속 자격이 박탈돼요. 원래 있던 자격도 예를 들어서 존속 살해, 그러니까 뭐 유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아버지를 뭐 목을 졸랐다거나 실제 죽진 않았는데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상해를 입히는 발각이 되면 아예 그냥 원천 박탈이에요. 그럼요. 그 사람은 이제 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한테 상속을 해주는 게 말이 맞아요?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당연히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죠. 안 걸리면 된다니까. 근데 걸려요. 근데 법이라는 게 약간 모순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보면 많잖아요. 법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케이스만 놓고 얘기할게요. 사례를 내가 그냥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내가 아들이야. 아버지를 유산 때문에 목 졸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경찰에 뭐 발각돼가지고 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뭐 여타저타 뭐 이런 과정을 겪었어. 근데 아버지가 보기엔 나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들을 선처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까 유산 관련 자격이나 그런 권리를 박탈할 뻔한 게 회복이 돼요? 그럴 때 유언을 그냥 하면 되지. 유언. 뭐라고요? 아 유언으로는 물려줄 수 있으니까. 네. 아들이 비록 이랬지만 뭐 뉘우치는 걸로 생각하고 나는 뭐 해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쓰면 되지. 유언. 내 의지니까. 권리가 박탈돼도 내 유언으로 아버지가 주겠다고 하면 그건 또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유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민법 1004조에 보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보세요. 고의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겠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돼요.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상속을 해줄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살해하려 한 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두 번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러니까 상해 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분도 역시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막 지우려고 그래. 바꾸라 그래. 막 강요해. 이런 사람 역시 안 된다. 막 칼 들이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또 사기 쳐서 그래서 해도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게 한 자. 이것도 역시 안 돼. 또 하나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 은닉 이런 사람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만약에 유언으로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지 않느냐. 내가 그냥 유언을 싹 쓰는 유언장을 쓰면서 나는 김아무개가 너무 이래서 잘못했지만 주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유언 자체도 법인데 아까 그 권리 자체를 아들로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위에 유언이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자기 개인적인 게 더 중요하죠. 그쵸. 의사가 중요한 거죠. 개인의 내 재산권이니까 사실은 또 그거를 뭐 법으로 강제해서 이건 뭐 도덕 3강 5륜의 범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걸 나라가 가져가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사유재산제를 취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존속 그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가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오히려 뭐 장자상속이나 이런 게 만약에 관례대로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런 범죄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지금에서 이런 범죄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뭔가 좀 이 상속의 지금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다 같이 불만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약간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변이 또 심리학 전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심리학적으로 이걸 좀 접근해봐야 돼. 옛날에는 이런 그러니까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찌됐든 통계상으로 예전보다 이런 건수가 많아졌거든.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찌됐든 통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옛날보다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니까 이런 사례가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는 거지. 정보 접근성이 좋아져서 절대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알려지니까. 옛날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이 이제 알려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효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좀 포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근데 맞아. 내가 이거에 할 말이 없다. 효라는 개념이 이 어쨌든 이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뭐 떨어져 살고 서로 이제 바쁘게 살고 보통 이제 부모님 시골에 계시고 다 이제 일거리가 다 일터가 서울에 있고 다 집중돼 있으니까 그럼 떨어져 살다 보면 이 신뢰나 애정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나중에 끝이 꼭 그렇게 귀결된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쓸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상속이라는 게 어떤 문화적으로 좀 살아 계실 때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서로 좀 이해가 뭐 상충되는 부분들 조정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좀 명확하게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가족끼리 분쟁이라든지 이게 없을 텐데 심지어 존속사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그치.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흥분하 그래? 예, 아니 이제 뭐 그런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부모님 그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이게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랑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배우자? 네,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랑... 사실은 우리 식구들 간의 이런 이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조금 그냥 양보하지 이런 생각 가져도 이제 그래.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가족 관계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러고 바보같이 살살 긁는 거지. 당신만 그렇게 맨날 손해 보고 어리석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또 일단 이상하게 목소리가 그 집에서 또 커요. 며느리. 뭐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사위가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가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요. 며느리가 빠지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도 가능하고. 진짜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당사자가 아닌 이제 배우자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라서 겉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많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가족끼리는 어쨌든 간에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같이 한솥밥 먹고 그렇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과의 좀 관계가 있는데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성인이 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새로 꾸민 이 집안이 우리의 그 소가족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사실은 이쪽에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내가 좀 희생한다 이런 거보다는 한 푼이라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좀 우리를 위해서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아버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남편한테 아니 솔직히 제사 음식 하면은 저기 동서보다 내가 훨씬 더 일찍 와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걔는 추석 때 오지도 않았고 설에 나 혼자 다 했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남편 입장에서 또 들어보면 또 그게 그럴듯하거든.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아직 저스트 메리드한 넌 모르겠지? 예, 아니 저도 그냥 주변에 들리는 얘기나 뭐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아니면 그리고 요새 뭐 실화극장 그렇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실제 나오잖아요. 상황 가족들의 뭐 어떤 분란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런 거 보면 진짜 거기에 이제 법적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상식처럼 이제 알려진 거 가지고 내가 막 주장할 거 이제 주장하고 이러고 막 분쟁이 생기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아예 요새는 뭐 상속하지 마라.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아예 동거래도 말아라. 맞아요. 형제 간에도 빌려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빌려주고 그러니까 주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딱 안면 몰수라니까요. 네, 내가 주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날 잘 찾아오던 자식들도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제 볼일 다 봤다 이거지. 그럼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서 주는 거는 이제 증여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증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좀 잘 모시고 나하고 좀 잘 해줘라 이런 뜻으로 주는 게 많은데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부담부 증여라고 보통 그래요. 부담부 증여. 부담을 주는 거지. 증여는 하는데 나를 부양할 그냥 무조건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건데 주고 나니까 애들이 입을 싹 씻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천천히 주거나 있는지도 모르게 뭐 안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바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상속 문제가 이상하게 터지면 또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존속 범죄가 7,582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게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4~5배 가량 많은 수준이래요. 오, 많다. 네, 그래서 게다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점점 더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부담부증여 문제까지 이제 같이 개입이 되게 되면 부모님한테 받기는 받아놓고는 나중에 그 부모님을 모시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식들을 상대로 해서 또 다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미 준 거 내놔라.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이 언제 뭐 그렇게 했냐 서로 또 싸우다가
옛날에는 사실 이게 인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냥 돈도 뺏기고 고려장 당하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네.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 증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주면 끝인데. 근데 그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자식들이 회도라도 안 하면서 재산만 뺏어가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하게 됐고 그거를 서류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아도 예. 재판부에서 딱 보시기에 이제 이게 그런 것 같다 생각하면은 인정을 많이 해주는 추세로 바뀌었죠. 요새 뭐 그 뭐 효도 계약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효도법, 뭐 불효자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효도 계약서? 네, 있어요,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솔직히. 내가 알려줄까요? 쓰는 방법? 전화하세요. 아니, 근데 나 지금 처음 듣는 개념인데, 실제로 효도를 하는 거에 대한 계약을. 그렇죠, 뭐. 부모님과 한 달에 몇 번 찾아와라. 그렇죠. 대신 거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부담부 증여라는 조건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담부 증여예요. 막 말을 따로 그게 부담부 증여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합의서 내지는 네네네. 뭐 확인서 이런 걸 이름 쓰지. 우리가 보통은 확인서라고 쓰지. 네. 뭐 계약서라고 쓰긴 그렇잖아 부모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확인서, 뭐 김안목의 누구누구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프로 내 재산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 다만 우리 자식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에 대한 효도를 해야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된다. 뭐 아이들은 몇 번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횟수나 어떤 그런 방법론을 쓰진 않아도 되는데 네, 쓰지 않아도 돼요. 쓰는 이유는 그러면 그만큼 최소한도로 네. 좀 뭔가 보장하고 싶은 거지. 근데 만약에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찾아온다, 뭐 애들을 뭐 2주에 한 번 보여준다, 나를 뭐 어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4번은 온다, 이런 문항을 넣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문항을 안 지켜. 그럼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이잖아요. 네네. 근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무를 불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계약서랑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부모님이 효력 정지? 그 사람한테 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못 준다. 돌려내라. 민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원칙은.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민사를 걸어요? 그렇죠. 그런 거 뭐 기사 있잖아요. 기사 나오지. 근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까지 잘 못해.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 일단 마음이 약하고. 네. 자식은 부모한테 그래도 부모는 또 자식한테 또 못 그러시지. 두 번째로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몰라.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조언해 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물어봐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에휴 또 아들이 효도하겠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다 안 온다 이거지. 당장 눈앞에서 이거 막 사업체 넘어가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렇지, 또 부모님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막 들이부으시는 거야 또. 그리고 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우리 자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창피하다. 또 네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불쌍한데 그냥 내가 그냥 좀 참고 말지 이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돈을 안 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내지는 그냥 아예 미리 그냥 다 줘버리고 그냥 본인들은 우리끼리 따로 알아서 살게 너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남겨놓은 채 나머지를 다 이제 미리 그냥 증여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의 노후 자금도 안 만들어 놓고 그건 진짜 그냥 사람도 있고 최소한 노후 자금 만들어 놨는데 자식들이 그것마저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착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 본 사건만 해도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노변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미 접해봤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면 툭툭 나오는 건데 혹시 우리 김증여님 주변에 뭐 이런 비슷한 사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주변에는 사실 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까지 아마 그 가족 내밀한 얘기인데 사실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 유유상종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착해서 자기 친구들은 좀 착한 거 가끔 이제 어떤 조금 먼데 어떤 누구 직장 상사나 어떤데 이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나도 본 적 있다. 그런 데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게 참 그렇구나.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쓰는 숨 짓고 저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저 드라마나 이런 거 뭐 실화극장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진짜 있는 일인가 싶은데 아마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은 실제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술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 이게 가족 간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도덕에 기대고 뭐 상식에 기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돼버리니까 네. 좀 뭐 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이전에 이제 뭔가 좀 해놓을 수 있는 단단하게 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 노후 비용까지 다 그냥 그 자녀한테 줘버리면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초라해지고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영모기지론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연금처럼 받게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식하다 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부모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그거는 부모님 노후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의 어떤 불행을 막는 그게 예비 상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개념인데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 얘기를 먼저 한다? 이거 상당히 불효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렇다 또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자식하고 돈 얘기하는 거 좀 뭔가 껄끄럽다고 껄끄럽다, 생각하시죠. 싫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 얘기를 먼저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걸 아예 꺼내지를 못하는 지금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지금부터 약간 저는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나 저기 뭐 좀 확실하게 합시다. 증여. 눈을 그렇게 부라리면 나도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 아니 아버지 좀 확실하게 합시다. 눈이 지금 너무 증여 어떻게 너무 부라려. 몇 퍼센트? 형이랑 나랑 몇 퍼센트? 좋은 생각이야. 7대 3이야, 6대 4야. 난 4야. 3 아니야 아버지.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런 것보다 이제 좀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하고 같이 얘기를 미리 좀 해놓고 이런 뭐 얘기들은 꼭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슬슬 좀 이렇게 해보는 단추도 한번 꿰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전혀 생각을 안 해봤으면. 그 말씀들이 맞는데 나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왜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매장을 가요. 매장이 뭔지 아세요? 매장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즐거움을 주면서 기쁨을 주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매장을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매장을 잠깐 빌려. 그래서 그 매장에서 뭐 안마기도 팔고 뭐도 팔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불러 모아서 처음에는 앉아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재밌게 놀아줘.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춤도 춰주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심하니까 거기 한두 번 가요. 너무 재밌거든. 그리고 막 뭐도 막 공짜로 막 줘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가. 그러면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 이것도 사라 그러고 저것도 사라 그러고 엄청나게 뭔가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해. 근데 그 중에서 좀 돈들이 조금 있는 할머니들은 이제 주머니 돈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가서 돈을 안 쓰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 되게 면박을 준대요. 뭐라고 면박을 줘요, 근데? 그러니까 눈치를 주는 거야, 눈치를.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라기보다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사. 그러면 이제 사면 또 엄청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부모님들은 그런 데 가서 또 돈을 쓸데없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저 자식보다 가까이서 나 놀아주니까 이 청년한테 주는 게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이거로 가지 마요. 이거 사기예요.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왜요? 그러면 무슨 사기냐고.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우리 말 이제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게 바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진 거고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점점 더 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점점 더 그 돈은 이상한 데 빠져나가는 거고 부모님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어느 하나 붙잡고 해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지금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니 뭐 물론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예, 우리가 지금 문화를 또 하나 바꾸고 만들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우리가 하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무슨 아니 근데 둘 다 나이 더 박상소. 젊으신 분들 괜찮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야 근데 진짜 우리 나중에 상속할 때까지 이 방송의 문화를 못 그러니까 바꾸는 거 우리가 아니야? 유산 우리가 남기고 갈 남겨줄 때까지 때까지. 지금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예. 아 근데 진짜 좀 그 딜레마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그 재산을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들이 뭐 우리가 설명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비단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 본질적인 아니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요. 네. 그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 그 매장에서 네. 아 자식한테 재산을 왜 물려줘요? 놀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쓰세요 이런다니까요. 그 얘기랑 우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네 돈은 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사이에는 돈 얘기도 껄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해야 되고 네. 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우리가 알려드리고 우리도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고 외롭지 않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나는 해보자는 거죠 이 시간에. 아 이게 쉽지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팟캐스트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공익방송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대로 다 같이 이걸 함께 공유하고 들어야 그렇죠. 이 문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가 좀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고 씨앗을 심는 건데. 어디 씨앗 정부 어디로부터 후원 받을 데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시 말해볼까? 교통방송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약간 그 유산이나 증여 이런 것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이나 정부 그 저기가 있나? 비슷한 쪽이 있을까요? 그런 노인회. 대한노인회 있잖아요. 네네. 대한노인에서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원래 그러네요. 보건복지부가 있었네. 또 KBS 같은 데도 해줘야지. 공익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원래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니까 여가부 이런 데서도 해야 되죠. 여성 그러네요. 가족부잖아요. 여가부. 국민 되게 생애 많아. 주기별로 그렇죠. 필요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건 보건의료 차원에서도 그럼요. 사실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렇게 사기당하고 하는데 그런 게 그렇죠.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노년에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나를 찾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분란 없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게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분란이 된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시겠어요. 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돈 다 날리고 자식들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천년 만년 옆에 있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점점 외로워지고 아프고 힘든 거죠. 또 우리는 자녀층들의 입장에 더 가까우니까 우리 자녀들로서는 사실은 뭐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해야 되는 노력, 뭐 전화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우리가 있어요. 소통하는 노력이 진짜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바쁘다는 핑계해가지고 사실 전화하면 귀찮잖아. 우리 엄마 딱 핸드폰 보면은 누구 이름이 뜨잖아. 네. 우리 집에서 오는 걸 딱 알잖아. 그럼 괜히 안 받아봐. 바빠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네요. 지금 이제 뭐 우리 근로 시간도 좀 단축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워라벨. 근로 당장은 좀 놀러 가고 싶지만 조금 놀러 가다가 네. 이제 좀 부모님도 한번 생각하고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래야겠네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키우는 자식들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를 잘하고 애들 돌보고 있지만 걔네들이 커봐요. 우리도 결국은 똑같은 반대 입장에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또 미리 우리 김증현님과 박상송에게 미리 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또 한 번 또 쌓아가는. 그러니까요. 엊그제 결혼했지만 어쨌든 자녀들 나중에 커가고 뭐 다 미래는 다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네요. 네,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우리가 바꾸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라는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 훈훈한 마무리로 하고 싶다라는 아직도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정부 차원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는. 네.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나이도 젊으시고 네네. 저스트 메리드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 근데 기특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요. 예. 내가 알기로는 무슨 책을 읽었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책에서 많이 힌트를 봤죠. 무슨 책이죠? 네. 우연히 보았던 그 책의 이름은 네.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유산 물려주지 마라. 예. 그거 누가 썼어요? 누가? 노영희 변호사께서. 어머, 제가 쓴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진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답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노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생을 이렇게 생테크라고 그렇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잘 사는 건지. 단순하게 바로 앞에 재테크 5년 안에 집 사는 법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꾸려나가야 되냐가 제일 사실 중요하실 때 이제 부모님들은 그게 더 관심이 있을 텐데 네.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지 생테크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좀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재테크 갈 땐 좋으니까 재테크 먼저 하고 합시다. 재테크는 제일 지금 제가 귀가 그렇죠. 번쩍 뜨입니다. 네. 네. 가장 필요해요 지금. 재테크 필요해요. 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속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는 팟캐스트 노영희와 두 일조가 남자의 아니라 그냥 이끌고 있는 선도하는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첫 시간이었고요. 각자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노병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재밌게 잘 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싶고요. 네.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내게 된 우리 책 재산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이게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가족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이 팟캐를 같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책이 만약에 어렵다면 방송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방송이 조금 이렇게 잘근잘근 그러니까 잘근잘근? 잘 씹어서 어떻게 보면 삼키기 좋게, 삼키기 좋게 이제 들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오디오북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지금 노영희와 위대한 두 남자? 아니면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두 남자들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얼굴이 안 나가서 이거 오디오북으로만 해야 돼.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서 저희가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 비디오 팟캐스트도 같이 하면 되겠다. 보이는 라디오 하면 오프라인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가고 해야지 뭐. 그럼요. 그럼요. 이 훈남들을 나만 보니까 너무 아깝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모에 대한 평가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게 될 텐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위대한 유산 검색하시면 언제든 사연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사연, 장문 사연 다 상관없으니까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유산과 증여에 관련된 내용 보내주시고요. 공지사항에도 이메일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그쪽으로 또 장문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깔나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솔루션을 우리 노병께서 제공해 주실 거예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매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